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약수령 소리논술하는 전희재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에요. 우리가 신전 교재를 가지고 첫 수업을 하는데 첫 단원이 수원 파트인 지수와 로그야. 지수로그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라는 건 특히나. 근데 이게 지수라는 건 명칭이기 때문에 지수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거듭제곱이라는 거예요. 거듭제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어떤 같은 문자나 숫자가 반복된 횟수를 적어주는 건데 어떤 숫자의 몇 제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값이 어떤 숫자 상수값 k로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우리가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얘를 밑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거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읽으면 돼요. 2의 5제곱 32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우리가 얘를 의미하는 게 뭐다? 2가 5번 곱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는 게 거듭제곱 근이에요. 거듭제곱근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의문이 생긴 거야. 어떤 숫자가 있어요. 얘 먼저 한번 들여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4라는 숫자가 있고 8이라는 숫자가 있고 4하고 8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할게요. x 어떤 수의 제곱이 4다. 이렇게 하나 하고 어떤 수의 세제곱이 8이다. 여기 두 가지 케이스를 볼 겁니다. 가장 쉬운 문항이긴 한데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는 이 값을 원래 의미적으로 어떤 수를 제곱하니까 4가 됐어.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어떤 수의 세제곱을 하니까 얘는 뭡니까? 8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는 x는 2라고 쓸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어떤 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적고 들어오면 틀리게 됩니다. 왜? 얘는 맞아요. 얘는 왜 틀리느냐? 얘는 지금 실수 범위에서만 한 거예요. 그럼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만 실수란 범위가 그러지 않고는 얘는 원래 원칙으로 뭐야? x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라는 이런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야. 세제곱 근이라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걸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x-2가 있고 이제 인수분해 하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는 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뭐예요? 허근을 갖게 돼요. 허수기 때문에. 왜? 얘 제곱, 2의 제곱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니까 4 곱하기 4, 16 하니까 음수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쓰고 실수일 때 값 범위만 잡고 문제를 해결했던 것들이 많아서 요렇게 쓰는 거지 원래는 이것도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원칙으로 가면 뭐예요? x값도 뭐가 들어와야 돼?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들어와야 돼요. 요렇게까지 해야지 우리가 맞게 쓴 거예요. 제곱근. 그럼 거듭제곱근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요런 것들을 그래서 얘는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 있는 이 값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3 루트 8 따라서 거듭제곱근은 어떤 숫자가 되어 있을 때
x의 n제곱이 a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항상 이제 이렇게 쓸 거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뭐 했어요? 실수값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실수일 때 잠깐 넘어올게요. 실수일 때 x가 거듭제곱곱이 x가 실수일 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x가 실수일 때 어떤 범위로 들어오느냐? 우리가 이렇게 봐요. x의 거듭제곱근이 짝수와 홀수인 걸로 나눠지는데 y는 x의 n제곱 여기에서 n은 뭐야? 짝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뭘 만들 거냐?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마주칠 거예요. 그렇게 되면 a가 양수일 때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맞아? 그 다음 a가 0일 때는 뭐예요? 하나의 실근을 가져요. 여기 꼭지점 하나만 만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뭐야? 음수일 때는 실근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로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느냐? 어떤 x의 4제곱근 마이너스 18의 4제곱근을 구해달라라고 말을 하면 실수 범위 내에서 구해달라라고 하면 없다라고 쓴다고. 이건 지금 실수 범위 내에서예요.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요번에는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 건데 이렇게 되는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거예요. 3차나 5차나 홀수 차수일 때 그래프들은 다 요 S라인을 쫓아갑니다. y는 x의 n제곱, n이 홀수일 때.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y는 a랑 만날 거예요. a 값이 양수일 때 뭐야? 하나의 실근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 뭐야? a가 0일 때에도 하나의 실근. 그리고 뭐야? 상수값일 때에도 음수일 때도 하나의 실근을 만나게 돼요. 얘는 음수일 때 실근이 없었고 얘는 음수일 때 실근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들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약수령 논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학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 체크하고 이 다음에 볼 거는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인데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듭제곱근의 성질 근호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지 곱이 가능하다. 오. n, m이 요렇게 되어 있으면 뭐야? 선생님이 실수를 많이 하죠? a, b. 처음이라 만나서 떨려서 그래요. n 루트에서 m제곱이다 이러면 요걸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요런 기본 성질들. 그리고 뭐예요? 분모, 분자의 근호의 크기가 서로 같다 하면 묶어줄 수 있다. 이거 지금 선생님 쓰는 이거 봤어요? 제곱근에서 봤어요. 그쵸? 요 성질들 다 제곱근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요 성질들을 좀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성질들 가지고만으로도 거듭 제곱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배우는 게 뭐예요? 지수의 확장입니다. 지수의 확장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지수를 배우면서 자연수인 범위에서만 배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우리가 지수를 mn이라고 했을 때 요거 기억하죠? 밑이 서로 같으면 곱해진 횟수는 뭐야? 더하기랑 같다. 그 다음에 n제곱은 얘는 am제곱에 n번 곱해진 거랑 같았기 때문에 지수의 합법칙에 의해서 요게 n번 더해졌다라고 표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곱으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차법칙이에요. 기본적인. 여기에서 자연수 범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나오죠. 뭐야? m이 n보다 클 때는 뭡니까? n-n이라고 적어요. 그 다음 m과 n이 서로 같을 때는 뭐가 돼요? 1이라고 적습니다. m이 n보다 작을 때 뭐가 됩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제 공식들이 뭐냐면 바로 분배법칙과 분배법칙이죠. 결합법칙. 따라서 여기에 요거까지 우리가 배우기는 해요. A에 B에 N제곱이다 이렇게 되면 AN, BN이다. 여기 선생님 표에 지수법칙 기본 공식으로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 쌍으로 들어오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네요. 기억하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지금 뭐예요? 자연수 범위에서만 우리가 사용했던 공식들이에요. 여기에서 정수 범위로 지수가 넘어가면서 여기 중에 딱 두 가지만 변해요. 어떤 게 변하느냐? 차법칙에 이 법칙에서 딱 두 가지만 변합니다. A의 m 빼기 n이 A의 0. 이게 뭐예요? m과 n이 같을 때예요. 그 값이 1이다. 이 원리로 인해서 모든 정수의 0제곱은 1이다 라는 거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A의 n-n이 그대로 나오는데 요번에는 뭐야? n보다 작을 때도 그대로 나와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그대로 나와요? 저긴 바꿨잖아요. 저거는 우리가 자연수 범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따라서 얘랑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뭐냐? 얘가 음수기 때문에 A의 K 마이너스 K라는 값이 있으면 얘는 A의 K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K값의 범주가 양수일 때 기준으로 보면. 음수이면 곱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원위치는 돼요. 근데 양수로 기준으로 잡고 여기는 문제를 볼게요. 이게 정수 범위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유리수의 범위로 또 표현이 바뀝니다. 유리수 값의 범위로 바뀔 때에는 확장이 되면 어떤 게 추가되느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돼요. a는 n분의 1. 그 다음 n 루트 a의 m제곱은 a의 n분의 m. 이렇게만 추가돼요. 여기에 확장 범위로 어떤 게 들어오느냐? 지수가 실수일 때가 들어오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수일 때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선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추가되는 사항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루트가 있든 뭐하든 근호가 있든 무리수가 있든 뭐하든 계산하면 끝난다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지수의 확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 지수가 주인공인 방정식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지수가 주인공. 바로 로그예요. 선생님, 로그가 뭔데요? 우리가 로그가 만들어진 이유를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 이제 로그를 생각할 때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로그라는 건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밑도 알아요. 여기에 나온 값도 압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 있는 지수를 모르겠대요. 이걸 찾기 위해 만든 방법이 로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은 밑으로 가기 때문에 x라는 놈은 로그 a의 n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밑 조건과 진수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치는데 밑 조건이 뭐냐, 진수 조건이 뭐냐. 우리가 여기에 고등학교 범위주 내에서는 a가 양수이고 그 다음 1이 아닌 숫자만 할 거예요. 그게 밑 조건이에요. 선생님, 양수인 건 이해되겠어요. 근데 왜 1은 왜 안 만들어요? 1을 생각해봐. 1의 몇 제곱이 1이야? 몇 제곱을 해도 다 1이잖아. 5제곱을 해도 1이고요. 100제곱을 해도 1이에요. 그럼 이렇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할 수 있겠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빼자고. 그럼 진수 조건.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거듭제곱 나온 거 음수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진수도 양수인 것만 고등학교 내에서 표현하자. 이게 로그의 기본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부등식이나 방정식을 풀 때 이 부분을 꼭 빼먹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수령 논술에서는 이 부분 꼭 챙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에서 감점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로그에 대한 정의를 썼는데 로그 이루어지는 조건을 못 쓴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챙기셔야 돼요. 이건 별표에서 들어가야 돼요. 수능에서도 부등식을 풀 때도 당연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로그라는 놈이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로그의 기본 성질을 기억해야 되는데 로그는 분명히 말했어요. 여기가 곱해짐 했으니까 이런 거 찾을 수 있겠죠. 이 의미로 보면 로그 a의 a래. 야, a를 몇 제곱하면 a가 되느냐? 아, 1제곱이다. 자기 자신 나오려면. 로그 a의 1이래요. 어떤 숫자를 몇 제곱하니까 1이라는 숫자가 나오네. 그런 거 우리 아까 전에 뭐야? 지수법칙에서 배웠잖아. 0이라고. 이건 기본 성질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로그 a의 m은
더하기 로그 a의 n은 밑이 서로 같을 때의 덧셈은 곱셈으로 변한다. 밑이 서로 같을 때의 뺄셈은 나눗셈으로 변한다. 여기서 우리 나눗셈 할 때 n값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어떤 로그에 대해서 진수에 K배 되어 있으면 요거는 앞으로 끌어낼 수 있다라는 기본 성질도 가지고 있으시면 어려움 없죠. 요것만 있느냐?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배우면서 이제 밑조건을 배웠으니까 밑변환이라는 걸 배워요. 밑변환이라는 건 뭐냐? 요런 겁니다. 로그 A의 B라는 값은 밑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값이어도 동일하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밑변화 공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CA, 그 다음 로그 CB,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또 어떤 게 돼요? 야, 어떤 거든 바꿔도 되니까 내가 뭐라고? 여기를 밑을 다 B로 바꿀 수도 있겠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지. 얘는 뭐야? 로그 성질에 의해서 뭐가 돼요? 이거 지우고 우리가 여기다가 1이라고 쓰면 되겠죠. 밑변화 공식이 들어옵니다. 밑변화 공식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성질 있죠. 많이 씁니다. A의 B. 밑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을 때 이 값은 뭐야? 밑변화 성질을 이용하면, 공식을 이용하면 1이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어요. 풀이 반복 중에는 얘네들의 위치를 바꾼다라고도 돼요. 곱셈이니까 얘가 분모, 분자, 분자로 가기 때문에 분자들의 위치를 바꿔줘도 상관이 없죠. 곱셈의 교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밑변화 공식을 이용해서 저기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요 앞으로 끌어내서 얘는 뭐야? mn분의 로그 ab라고 쓸 수 있어요. 요런 기본적인 성질들을 로그 밑변환의 활용으로 포함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그 단계에서 좀 내용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면 상용 로그라는 게 존재해요. 상용 로그란 뭐냐? 밑이 10인 로그를 말을 해요. 선생님, 얘는 왜 우리가 자연수 어떤 곱일 때 1을 생략하듯이 얘도 10을 생략해서 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해요. 선생님, 근데 왜 기준이 10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가 십진법에 활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진법이라 컴퓨터 숫자라고 많이 이야기되는 이진법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 2가 상용 로그였을 거예요.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숫자를 사용할 땐 항상 십진법의 수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10을 상용 로그로 한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용 로그는 무리수와 같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정수 부분은 자릿수를 의미한다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요즘은 그런 문제의 형태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수와 소수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은 기억하셔야 돼요. 로그 12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10에 더하기 로그 1.2 진수 부분을 이렇게 소수 부분으로 바꿔서 여긴 1이고요. 로그 1.2
얘는 로그표 봐야 되죠. 상용 로그표. 얘 소수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1이라고 되어 있을 땐 여기는 뭐야? 두 자리 정수다. n이 두 자리 정수다라는 거 정도는 예시 정도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지수와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됐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여러분들이 활용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표현을 하면요,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서부터 우리는 해결하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첫 문제. 서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4페이지에 1번 보면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구해달래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2요.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 x값의 범주를 줬어요? 안 줬잖아요. 범위가 없는데 왜 단정짓고 가요? 그러지 마시고, 얘가 범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걸 한다? x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잡고 가셔야 돼요. x세제곱에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다음은 이제 방정식 푸는 거죠. x세제곱 플러스 8은 0이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우리 곱셈 공식, 인식을 이용해서 x 플러스 2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걸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정수로 떨어진다라는 거 눈으로 보여요. 얘가 정수가 떨어지는지 실수로 되는지서부터 파악하면 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일 때 판별식 D에 의해서 뭡니까? 4 마이너스 16으로 0보다 작아요. 한마디로 얘는 허근을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서 풀 겁니다. 그럼 x는 앞에 거 마이너스 2라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 근해 공식 써서 나오게 되면 짝수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 짝수근해 공식은 알고 있을 거라 믿어요. 짝수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뭐예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나와요. 이렇게 해서 답 하나 체크해 주면 됩니다. 밑에 답지. 여러분들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서경대도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이유를 대라라고 표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푸는 방식에서 빠짐없이 적용해달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오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 값을 찾는 데에서 x가 0일 때 따로따로 써주는 거 시간적 여유가 되면 써놔도 문제는 안 되죠. 감점 요소를 더 없애버리는 경우니까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나오는 게 81의 4제곱근이에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어떤 걸 말을 했어요? 요런 거 나오면 이제 방정식으로 가자. 근을 찾는 방정식. 그럼 여기에서 넘겼습니다.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딱 봐도 이제 어떤 숫자가 보일 건데, 우리 요번에는 이렇게 볼 거예요. x 4제곱 빼기 81 4제곱이래요. 그리고 얘 4제곱 숫자 나온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을 좀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x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하자.
그래서 뭐야? x제곱 마이너스 81. 요렇게 보고 방정식을 한번 풀게요. 그럼 여기에 뭐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플러스 9. 얘는 또 요 위에 공식과 동일하죠. 표현 형태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얘도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합차 공식을 이용한다라는 거 느껴질 거예요.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써야죠. 근해 공식 쓰면 x 플러스 3i와 x 마이너스 3i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얘는 x값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3과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i 이렇게 해서 4개 나와. 이거 4개 다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완벽하게 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증명과정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위에 가장 큰 타이틀에 x는 0이 아니래요. p와 q가 음수랍니다. 그러더니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첫 번째 문제가 a의 p제곱, a의 q제곱, 얘는 a의 p 더하기 q다. 지수법칙이 성립함을 보여달래요. 그럼 첫 번째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할 거냐? 하나의 세팅으로 p는 마이너스 m이라고 쓸 거예요. 아까 전에 했던 거와 비슷합니다. 개념 설명을 할 때와 q를 마이너스 n으로 표현할 겁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표현해요? 얘네가 음수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놔두고 음수라 표현하면 역수 취급 바꾸는 거라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음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거를 대입하게 되면, 식에 대입하면 뭐야? 어떻게 됩니까? A의 마이너스 PQ 요거 그대로 써놓고요. A의 마이너스 M제곱 곱하기 뭐야? A의 마이너스 N제곱. 지수법칙에서 아까 전에 마이너스 있을 땐 뭐야? 역수 취급하죠. 그리고 우리 뭐 배웠어요? 얘네들이 분수는 분모는 분모끼리 하니까 얘네 다 뭐야? 양수, 자연수이니까 지수법칙 이용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마지막 작업 한번. 얘가 역수로 체험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줘도 되겠다. 이제 살짝 거꾸로 올라온 거예요. 역수 취급. 그럼 뭐야? A의 마이너스 M 제곱 더하기 뭐야? 마이너스 N제곱.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얘가 A의 P, A의 Q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립한다라고. Q 더하기 곱셈을 또 표시할 뻔했네요.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두 번째 문제도 요 비슷하게 풀 건데요. 요 방식 그대로 갖고 갑니다.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번에는 A의 P를 뭐야? Q제곱하겠대. 그럼 얘가 A의 P, Q인 걸 보여달래요.
지금 방금과 한 거와 같이 우린 뭐 할 거야? P는 마이너스 M. 이 설정한 거를 잡아놓고 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약수령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풀이답과 동일하게 적을 수 있다라고 적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거기에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다 넣어 놓듯이 다 챙겨 놔 주셔야 돼요. 어떤 하나의 문제를 풀더라도. 여기까지 됐습니까? 요 기본 세팅 했으니까 그 다음은 뭐야? 대입하겠다. A의 P, Q라고 하면 A의 마이너스 N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따라서 이거 밖에 거서부터 들어오게 되면 얘 역수 취급하면 뭐예요? A의 마이너스 M제곱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시 역수 취급을 하게 되면 A의 M제곱분의 1에 N제곱의 분의 1. 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뭐예요? 얘가 분배돼서 요 관계에서 마지막 이제 뭐야? 번분수 풀이하면 끝나죠. 분수 속의 분수 표현으로 바꾸면 A의 Mn. 요 과정 나왔으니까 여기에 뭐야? A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이 들어와서 이 값이 뭐랑 같다? A의 P와 Q와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해야 될 성질 두 개를 증명했습니다.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 18이라는 값이 되어 있고요. 다시 지워서 28번 38분 38분 3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3번 문제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4x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1제곱에 4x제곱을 하면 이 값이 18이다. 이거랑 그 다음에 4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제곱의 값이 6이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결과가 4x-y 값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럼 문제를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겼죠. 이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4의 x제곱과 4의 y제곱이 필요하다라는 걸 문제 보고 찾아냈습니다. 그럼 우린 뭐 합니까? 이제 4x제곱이 어떻게 나올 건지 위에 식으로 파악하고요. 아래 식으로 뭐야? y제곱이 어떻게 나올 건지 파악해야 돼요. 4x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4x 플러스 1 마이너스 4x제곱을 이렇게 바꿀게요. 4 곱하기 뭐야? 4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 똑같은 숫자가 있으니까 뭐야? 4x제곱으로 묶어주면 4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값은 뭐야? 3 곱하기 4의 x제곱이 나와요. 이 값이 18이다 라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거 4의 x제곱은 얼마다? 6이다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4의 y제곱을 찾겠다 했다면 4의 y제곱은 뭐예요? 빼기 4의 y-1이란 이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4y제곱 빼기 4분의 1 4y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눠준 거죠. 덧셈이었을 땐 곱해줬다면 당연히 여기에선 뺄셈이면 나눠줬다. 차법칙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4y제곱으로 묶어놓으면 얘는 뭐예요? 1-4분의 1제곱이니까 4분의 3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이 값이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요거 역수치에서 보면 4y제곱이 얼마다? 3으로 약분하니까 이 값이 얼마입니까? 8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다 구했잖아요. 원하는 공식에 대해서 구해놨으니까 마지막에 얘네를 마지막으로 보내서 뭐 하면 돼요? 4x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4y제곱분의 4x 따라서 뭐야? 8분의 6이다. 그 값 약분했으니까 4분의 3이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답 적어주면 끝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너무 힘들지 않게만 봐주시면 돼요. 마지막 4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4번 문제는 3의 2x제곱이 6이래요. 그리고 나한테 묻는 값이 3의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선생님이 풀이에는 3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곱해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 곱해주는 그 경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걸 푸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분모로 똑같이 전개해준다 1을 만들어서 곱해준다 하나 있고요. 분자로 하는 거 있고요. 인수로 묶어서 해주는 거 있고요. 기본적으로 3개 있어요. 그럼 그 3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는 건데 선생님은 분자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왜? 얘가 좀 더 커서. 책에는 분모로 기준을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분자 기준 하는 걸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쓸게요. 3의 3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요 식에 분모 분자에 분모 분자에 3의 3x제곱을 곱하겠습니다. 3x제곱을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얘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데 분모 분자에 3x제곱을 곱했으니까 여기에 그 관계식을 적게 되면요. 이렇게 적으면 되죠. 3x 플러스 3 마이너스 x 3의 3x 제곱 3x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x 3의 3x 제곱 전개 시작하면요 3의 6x 제곱이고 더하기 3의 0제곱이에요 분모 이렇게 나오고요 분자 3의 4x 제곱이고 플러스 3의 2x 제곱입니다 이렇게 관계식이 도출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찾아주는 거 3의 6x제곱은 2x제곱의 전체의 세제곱한 거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얘는 4x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 하면 돼? 값을 대입하면 6의 세제곱 더하기 1이고요. 6의 제곱 더하기 6입니다. 따라서 42분의 217이에요. 답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렇게 적으면 다 끝나요. 맞죠? 선생님이 넌센스 하나 넣을게요. 여기 선생님이 지금 하나 안 해놨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42분의 217 분모 분자에 다 7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빼먹지 말라고 선생님이 이거 꼭 들으라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따라서 여기에 정답은 7을 약분한 6분의 31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었을 때도 이 값을 맞았다라고 하면 정말 잘 푸신 거고요. 나는 이걸로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감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약간의 이벤트성으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찾으신 분들은 너무 잘 찾으신 거고 감점당할 일이 없을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쉽다고 빠르게 갈 수도 있어요. 단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꼼꼼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풀이 과정에 빼먹지 않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